저는 실제로 이렇게 연도별로 어떤 검사를 할지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닥터 인사이드입니다. 여러분들, 저는 실제로 제 양가 가족분들의 건강검진을 책임지고 있는데요. 그런데 주변에 이 건강검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생각보다 이 불필요한 검진을 너무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검진을 빠뜨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의사인 제가 어떻게 건강검진 스케줄을 짜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. 마지막에는 디테일한 스케줄표도 같이 정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요. 다만 앞으로 보여드릴 이런 스케줄들은 개개인의 기저질환이나 가족력에 따라서 어떤 주기라든지 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. 만약 검진을 준비하실 때 에라 난 모르겠다,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정도만 챙기셔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럼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검진의 목표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검진의 목표를 이렇게 만성질환과 3대 질환의 예방으로 잡았습니다. 만성질환은 뭐가 있을까요?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있죠. 또 3대 질환은 뭐가 있죠? 이 뇌혈관 질환, 심혈관 질환, 암 이렇게 있겠죠. 이 위 질환들을 스크리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항목별로 또 검진 주기를 크게 세 파트로 나눠 봤는데요. 그게 1년 주기, 2년 주기, 4년 주기로 나눴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드릴게요. 일단 먼저 1년 주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매년 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그렇게 매년 하려면 어때야 돼요? 일단 부담이 없는 간단하고 비교적 저렴한 검사들이 좋겠죠. 그래서 그런 항목들로 배치를 했어요. 대부분 피검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. 이 구체적인 항목을 보시면 이 기본적으로 이 국가검진에서 시행하는 피검사, 뭐 간이라든지 콩팥을 검사하는 것들 다 포함합니다. 그리고 혈압, 그리고 당뇨 중에서도 우리가 HbA1c라고 하는 당화혈색소 체크하는 거 중요하겠고요. 그 다음에 고지혈증 수치를 보는 피검사, 그리고 갑상선에 항진이 있는지 저하가 있는지를 보는 갑상선 기능 검사, 그리고 암 종양 표지자 5종 이렇게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암종양 표지자의 경우에는 이게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좀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용이 부담되신다라고 하면은 2년에 한 번 정도로 간격을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암종양 표지자를 좀 자세히 볼게요. 이 표지자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각 표지자마다 대표하는 암들을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, 스크리닝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인데요. 다만 이 비고란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암들에서도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단순히 그 AFP 수치가 올랐다고 해서 난 무조건 간암이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단독 검사로는 이 진단적 의미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국가에서는 이 AFP랑 PSA 정도만 스크리닝으로 권고를 하고 있기는 한데,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다른 검사들도 있잖아요. 이 다른 검사들이랑 이 암종양 표지자랑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좋은 스크리닝 툴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매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가령 이 암종양 표지자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라인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수치보다 만약에 이번에 검사했을 때 조금 더 튀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. 다음으로는 2년 주기 검사입니다.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검사로서요. 이 위내시경과 이 초음파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은 이 위내시경, 또 복부 초음파, 간이라든지 췌장의 일부, 그리고 그 비장, 또 콩팥 쪽 요렇게 암이 있는지를 좀 볼 수 있고요. 근데 경동맥 초음파는 이 경동맥을 보는 초음파인데 아무래도 이 뇌혈관 질환을 간접적으로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 초음파. 그리고 갑상선 초음파는 아무래도 갑상선 결절이나 암을 보는 초음파겠죠. 여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유방 초음파와 촬영술, 이거는 그 조금 보는 그 항목이 다릅니다. 이 단일 검사로만 했을 때는 좀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개는 좀 묶어서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또 부인과 초음파,
이걸 통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그 여성 생식기에 암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봐볼 수가 있죠.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이 요즘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전립선 초음파 요렇게 2년마다 시행을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. 다음으로는 이 4년 주기 검사인데요. 아무래도 4년에 한 번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자주 하기는 좀 비용적으로나 아니면 실제로 좀 시행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있는 검사들로 배치를 했습니다. 아무래도 대장 내시경, 이거는 우리가 막 먹어야 되잖아요. 우리가 프랩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내시경 전에 장을 싹 비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 너무 자주 하면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이건 4년에 한 번. 다만 뭐 내시경에서 자꾸 뭐가 발견됐다 그러면 주기가 더 짧아질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저설량 패시스티, 이것도 4년에 한 번인데 만약에 내가 흡연을 하거나 고위험군이면 좀 더 주기를 한 2년에 한 번 이렇게 줄여볼 수도 있겠고요. 이 다음으로는 이 관상동맥 CT인데요. 이건 아무래도 심근경색 같은 것들을 감별하는 CT입니다. 근데 이것도 역시나 내가 뭐 기저질환, 뭐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고위험군이 있다 그러면은 주기를 좀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복부 CT가 있는데요. 이 복부 C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조영제를 넣고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. 다만 이 조영제 자체가 준비 과정이 좀 길어서 이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검진센터에서는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나 이 조영제를 넣지 않을 경우에는 복부 장기의 어떤 초기암을 발견하는 데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조영제를 가급적이면 넣고 할 것을 추천드리고요. 만약 조영제를 못 넣는 경우에는 차라리 이 복부 초음파 쪽으로 다시 전환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이제 뇌 MRA, MRI 이렇게 있는데 이거 둘 다 같이 하는 게 좋아요.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. MRA는 주로 혈관 쪽, 그리고 MRI는 이 뇌의 어떤 종양 같은 것들을 보는 건데 이 발병 빈도 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뇌혈관 질환이 좀 더 흔하기 때문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한다 그러면 MRA지만 내가 그래도 좀 여력이 된다 그러면 같이 찍는 것이 좋겠죠. 자, 그럼 이걸 한 방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.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. 저는 실제로 이렇게 연도별로 어떤 검사를 할지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저질환이나 가족력, 또 과거력에 따라서 또 내가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주기를 조금 더 늘리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고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니까 참고만 하시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보시면은 이 1년 주기, 또 2년 주기, 또 4년 주기 검사마다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를 해봤고요. 관련 질환들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. 먼저 1년 주기 검사는 이렇게 피 검사가 주가 되겠죠. 이렇게 매년 한다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. 이건 어렵지 않고요. 그다음 2년 주기 검사는 이렇게 핑퐁 2년 주기로 검사한다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죠. 다만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거 보이시나요? 여기 이 복부 초음파와 부인과 또 전립선 초음파 부는 2년 주기가 아니라 4년 주기로 되어 있네요. 그 이유는 그 해에는 보시면 조영제를 넣은 복부 CT를 시행하기 때문인데요. 이 조영제 복부 CT를 하게 되면 이 기본적인 복부와 하복부 장기들을 다 스크리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초음파 중복을 하면서 비용을 더 낼 필요는 없겠죠. 다만 이 조영제를 넣는 복부 CT는 이 부작용이 있으시거나 그러니까 내가 조영제 부작용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검진센터에서 조영제 CT를 다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요거 대신에 여기를 그냥 채워서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4년 주기 검사를 보시면 대장 내시경, CT, MRI 이렇게 넣었는데요. 근데 여기 특이한 점은 이 CT는 이 연도별로 다르게 배치를 했어요. 왜냐면은 이 여러 CT를 동시에 찍으면 아무리 저설량이라고 하더라도 이 피폭이 중복이 돼서 별로 우리 몸에 좋을 건 없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연도별로 다르게 배치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 건강검진 스케줄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앞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일반 검진센터에서 묶어놓은 그 세트 항목대로만 따라가지 마시고 이렇게 스케줄링을 해서 빈틈없이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내용 보시고요. 혹시라도 제 생각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. 뭐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적극적으로 검토 또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